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거주 중인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늦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지금은 출산한 지 4개월이 된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토록 믿었던 남편에게 너무 큰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그 사이에서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데 도대체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제 사연을 읽어봐 주시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옳을지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 남편은 저보다 5살 연하이고 레슬링 선수를 하던 시절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잦은 부상으로 인해 결국 꿈이 좌절되었고 현재는 동네에 있는 헬스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인지 남편은 일을 꾸준히 오랫동안 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들쑥날쑥한 남편의 수입으로 인해 가정이 위태로웠습니다. 결국 저는 100일 갓 지난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서 살림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회복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회사로 복귀를 하게 됐죠. 그렇다고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었죠. 남편은 항상 제대로 월급을 가져다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면서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으면 저럴까라는 생각도 들고 본인의 마음은 오죽할까 싶어서 저는 항상 괜찮다고 오히려 남편을 위로했죠. 그렇게 매일같이 쳇바퀴 굴러가듯 답답한 일상이 지겨워져서 모처럼 주말에 쉬는 날을 통해 남편과 집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데이트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데이트를 즐기고 있던 중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주말이고 해서 밥이나 같이 한 끼 먹을까 해서 연락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죠. 시어머니는 정말 마음이 착하셔서 그런지 때때로 저희들을 위해서 집안일도 도와주러 오셨고 맛있는 음식들도 갖다 주시고 정말 한없이 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시절에는 많이들 그렇듯 아주 일찍 결혼을 하시고 남편을 낳으셨기에 지금은 겨우 40대 중반밖에 되지 않으셨죠. 사회에 나가서 보면 저와는 거의 언니 동생뻘로 보일 정도죠. 여하튼 시어머니가 계시다는 음식점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옆에 어떤 예쁘신 여성분과 같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으로 시어머니께 인사를 건네었고 옆에 계신 분은 시어머니의 친구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에게 연락을 하고 식당으로 오시던 길에 마주치게 됐는데 거의 5년 만에 얼굴을 보는 바람에 같이 식사를 하기로 하고 오셨다더군요.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미 같이 와서 계신데 뭐라고 할 수 있겠나요? 아무튼 뜻하지 않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고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은 사실 외모는 연예인의 견줄 만큼 상당히 미인이어서 놀랐습니다. 흔히 말하는 동안 연예인들처럼 40대 중후반의 나이이지만 사실 누가 봐도 30대 초반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았고 몸매는 군살 하나 없는 웬만한 20대 몸매 뺨치는 게 뒷모습만 보면 영락없이 완전한 아가씨였죠. 뭔가 나이가 많은 분인데 외모며 몸매도 저보다도 뛰어난 것 같아서 약간은 자괴감이 들었네요. 심지어 저는 애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살도 제대로 못 뺀 상태라 괜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은 남편의 사업차 5년 전에 프랑스로 이민을 가셨다가 고향에 대한 향수병 때문에 홀로 돌아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시던 이 동네로 집을 얻게 되었고 산책을 하시다가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다네요. 그런 사소한 대화들을 하다 보니 주문한 음식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돌보느라 하루 종일 굶은 상태여서 너무 많이 배가 고팠죠.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할 틈도 없이 제 앞에 놓인 음식들을 깨 눈 감추듯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다가 아차 싶어서 고개를 들어보니 다 같이 저를 보는 듯한 기분에 너무나도 창피하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 친구분은 뭔가 TV에서 보던 교양 있는 여자처럼 엄청 다소곳하게 천천히 음식들을 드시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시선이 가히 인상적이더군요. 뭔가 거지를 쳐다보는 듯한 기분이랄까요? 그러더니 누가 안 뺏어 먹으니까 천천히 먹으라고 그렇게 급하게 먹으면 먹는 게 다 살로 가는 거라고 하는데 뭔가 비꼬는 듯한 말투여서 괜히 기분이 좋지가 않아졌죠. 누가 들어도 기분이 나쁠 만한 말투의 제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지금은 아이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때 못 먹어서 그런 거라고 말해주더군요. 와이프도 아기 갖기 전까지는 운동 꾸준히 해서
엄청 날씬했다고 했죠. 그러자 그분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듯이 임신한다고 다 저렇게 되나. 임산부라고 막무가내로 먹게 되면 이렇게 나중에 관리가 힘들어지지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기분이 너무 더러워졌고 더 이상은 밥맛이 떨어져서 수저를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시어머니가 아는 분인데 기분 나쁘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차피 오늘 잠깐 보고 나면 다시는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꾹 참고 넘어갔습니다. 뭔가 집에 들어와서도 아까 들었던 재수없는 말에 기분이 굉장히 불쾌했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거울을 보고 있자니 제 스스로가 한심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유 수유를 하는 중이었기에 제가 끼니를 대충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아기를 위해서 당분간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입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집안 청소를 하고 아기에게 모유 수유까지 하고 나니까 너무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남편이 마침 집에 들어와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고서 식사를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음식을 차리면서 한두 개씩 집어 먹었죠. 그러자 그 모습을 보면서 식사 차려서 같이 먹으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못 참냐고 핀잔을 주더니 깊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전에 만났던 어머니 친구분 말씀 듣고도 아무렇지 않았냐고 저를 건들더군요. 저는 그날은 제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란 걸 알았기에 그냥 대충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예전과 다르게 점점 저에게 온갖 트집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을 조금씩만 먹으라는 둥 이제 슬슬 같이 운동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결국 저는 분노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나도 내 자신이 창피하고 힘든 거 아는데 모유 수유하느라 그런 건데 왜 자꾸 건드리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제게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요. 다른 임산부들도 전부 다 너처럼 살이 많이 찌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반박은 하지 못했지만 남편이 미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통통한 편이어서 저는 조금만 먹어도 엄청 살이 찌는 체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처녀 시절에는 하루에 운동을 매일 2시간씩 하면서 겨우 몸매를 유지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관리를 못한 제 잘못도 있었겠지만 너무 서운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힘들어해서 회사에도 빨리 나가게 되었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안 살림의 육아까지 너무나도 많이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전혀 몰라주고 살쪘다고 구박하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때마침 남편은 기어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더라고요. 어머니 친구분 못 봤냐고 그분은 그 나이에도 그렇게 피부 관리도 잘하시고 몸매 관리도 잘하시는데 어떻게 너는 매번 이렇게 핑계만 대냐고 하더군요. 저도 결국 화가 터져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친구분은 쉽게 관리가 된 것 같냐고 다 돈이 있으니까 그 외모 유지하는 거라고 했죠. 시간에 여유가 넘치니까 운동도 다니고 피부 관리며 성형이며 돈 써서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 그러면 그분 남편처럼 당신도 나 편하게 살 수 있게 돈을 많이 가져다 주고 말하라고 나도 돈만 많으면 집에서 살림하면서 시간 내서 운동도 다니고 피부 관리 받고 성형도 해서 예뻐질 수도 있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굉장히 분했는지 질린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는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도 너무 비참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고 뭐 좀 주워 먹었다고 그러는데 밥맛이 뚝 떨어지는 게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저런 남편이랑 살 가치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로 말하듯이 나쁜 말들을 내뱉고 나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인지 주말인데 아침 일찍부터 집에서 나가고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래도 어쩌겠어 평생 같이 살 남편인데 라는 마음으로 화해를 하려고 도시락이라도 갖다 줘야겠다 싶어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맞춰서 저는 남편이 일하고 있는 헬스장으로 찾아갔죠.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남편이 보이지가 않아서 같이 일하는 트레이너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남편 출근 안 했냐고 물어보니 오늘은 일이 있어서 쉰다고 하더라고요. 기껏 도시락을 열심히 싸서 화해하러 왔는데 제게 말도 없이 휴가를 내고 어디를 갔나 싶어서 너무 허탈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곧장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연락하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답장 한 통 없더니 그날 저녁이 다 되어서야 연락이 오더군요.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급하게 와서 정신없이 있느라 연락도 못했답니다. 오늘은 여기서 같이 조문객 받고 내일 새벽 일찍 올라갈 테니 걱정 말고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어제 도시락 가지고 갔었다고 말하니 남편은 너무 미안해하면서 자신이 못되게 말한 게 미안하다고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날 저희는 늘 그렇듯 그렇게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가증스러운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죠. 그날로부터 몇 주 정도가 지난 뒤에 저는 남편과 같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남편이 일하고 있는 피트니스 센터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개인 PT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뒤에서 보니 참 곱디 고운 자태를 가진 여성분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매일같이 저런 몸매 좋은 여자들을 가르치니까 내가 얼마나 한심해 보일까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 여성분의 얼굴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 우연히 마주쳤었던 시어머니의 친구분이더라고요. 저는 애써 괜찮은 척 데스크 앞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 가관이더군요. 둘이서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남편의 팔뚝을 치면서 웃어대고 있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운동을 하다가 남편은 데스크 쪽으로 오게 됐고 저를 보더니 약간 놀라면서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퇴근하고 같이 들어가려고 온 거라며 문자 보냈는데 못 봤냐고 하니까 개인 PT하고 있느라 미쳐보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 친구분이 언제부터 여기서 운동했냐고 왜 말 안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어제부터 갑자기 운동 시작한다며 나왔다고 하더니 오늘 말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뭐라고 말하겠나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무슨 의처증 걸린 사람처럼 대뜸 언제부터 헬스장 끊었고 왜 많고 많은 헬스장 중에 내 남편이 있는 곳에서 하냐고 따지는 것도 웃겼으니깐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과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분도 저희 쪽으로 오더군요. 오랜만이라며 그동안 잘 지냈냐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저도 정중히 안부를 물으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분은 끝나고 제 남편과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둘이서 뭔데 밥을 먹지라는 생각에 너무 불쾌하긴 했지만 구질구질하게 굴기 싫어서 쿨한 척 알겠다고 하고 셋이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식사를 시작하려는 찰나부터 제 신경을 긁더군요. 우리가 처음 본 지도 벌써 한 달 정도가 됐죠? 라며 아직도 운동은 시작 못하셨나 보네요 하면서 웃는데 괜히 따라왔나 싶었습니다. 울컥해서 면전에 대고 욕을 내뱉을 뻔했거든요. 저는 그 말에 너무 열이 받아서 그때부터는 저도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아기 때문에 이렇지만 아직 저는 20대라서 조금만 관리하면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했죠. 그때부터는 시어머니의 친구분이셨기에 일부러 기분 나쁘라고 할머니라고 불렀네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비싼 수강료 받고 열심히 가르쳐 드리라고 말했죠. 그리고는 할머니들은 아무리 관리 열심히 해도 금방 탄력을 잃어버리니까 수업 시간도 더 늘려드리라고 하고 그분을 쳐다봤더니 얼굴이 일그러져 있더군요. 그 표정을 보고 있으니 뭔가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더 남편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약 올렸더니 그 사람의 표정이 가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밤늦게 들어오더군요. 요즘에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요즘 동료 한 명이 갑자기 퇴사하는 바람에 찐빵 채우느라 그런 것도 있고 예전보다 수업을 듣는 회원들도 늘었다기에 그렇구나 했었습니다. 사실 의심을 하지조차 못했죠.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생활비를 2배 가까이 더 넣어줘서 요즘 정말 돈을 많이 버는구나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정기검진이 있는 날이어서 동네에 있는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친구분을 마주치게 되었죠. 별로 인사를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건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근데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인사를 받길래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했지만 별로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오게 됐죠. 며칠 뒤에 저는 시어머니와 같이 만나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남편이 맞은편에서 지나가는 걸 보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남편이 혼자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미모의 여성과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친구분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엄청나게 표정이 일그러지셨더라고요. 제가 달려들어야 정상인 상황인데 오히려 시어머니를 말릴 정도로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말릴 틈도 없이 시어머니는 곧장 남편의 뺨을 때리고 친구분의 머리를 잡아채고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욕을 하시면서 친구라는 게 고작 만날 사람이 없어서 친구 아들을 꼬셔내서 가정 파탄내게 하냐고 소리를 질러댔죠. 순식간에 마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었고 마트 직원분이 신고를 하셨는지 금세 경찰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 같이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고 그 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은 부자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민을 갔던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향이 생각나서 귀국을 했던 건 아니었고 프랑스에서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 같았답니다. 결혼 전에는 상냥했던 남편이 결혼을 하자마자 점점 막대하기 시작하더니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귀국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저희를 만났답니다. 너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날 남편이 저에게 음식도 떠주고 저를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고 예전에 자신의 비참했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서글펐다네요. 그리고서 며칠 뒤에 남편이 있는 헬스장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그날 술을 마시고 자기도 모르게 사고를 쳤다고 다 털어놓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남편이란 놈은 모든 게 다 거짓말 짓거리를 했다는 걸요. 친구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한 날 이 여자와 불륜짓을 했던 거였고 얼마 전 헬스장에서 마주쳤을 때 전날 등록했다고 한 것도 다 거짓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한 말이 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자신도 잘못된 만남인 걸 알고 헤어지려고 했었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산부인과를 갔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남편 놈도 몰랐는지 깜짝 놀라서 펄쩍 뛰더군요. 왜 그 말을 자신한테 미리 안 했냐는데 시어머니와 제가 보는 앞에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도차 나지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그 착하신 분이 또 욕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인간 같지도 않다고 둘 다 다시는 우리한테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고 제게는 저딴 인간들 상종조차 하지 말라면서 제 손을 잡아 끌고 나가셨습니다. 그날로부터 저는 지금 당장은 시어머니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말하는데 시어머니는 너무 완강하셔서 절대로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게 매일같이 문자로 사과를 하고 있네요. 정말 호기심에 단 한 번의 실수를 했을 뿐이지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평생을 생각하고 만났겠냐며 그때는 자신이 미쳐버린 거라며 자신은 저밖에 없다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딸아이 이름을 말하는데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자라서 그런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저와는 달리 제 딸아이가 화목한 가정에서 두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해주겠다고 아기를 낳을 때 다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남편이 바람을 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었네요. 아무튼 그 문제도 문제지만 저는 남편에게 물었죠. 그 사람이 임신했다는 거 못 들었냐고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그 아이는 그 여자가 키울 거라고 했답니다. 지금은 서로가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당장은 이 상황을 만든 남편이 너무 믿고 원망스럽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제 딸아이가 아니었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딸아이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을지 도저히 판단이 서지를 않고 제 마음을 저도 모르겠네요. 시어머니도 지금은 저렇게 아들을 내치고 제 곁에서 위로를 해주시지만 지금 마음이 어떻게 평생 갈 수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저는 며느리일 뿐이고 남편이 없으면 남일 뿐인데 말이죠.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디 현명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시댁이랑 경제적 지원 부분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자꾸만 바라는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며느리입니다. 평소 돈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바라시는 거 있으면 서슴없이 말하시는 스타일이시라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자주 돈돈거리고 돈 달라는 말도 잘하십니다. 택시비 달라고 해서 꼭 돈 받아가고 그럽니다. 반찬 같은 거 해오시면 재료비 얼마 들었다 하시면서 그것까지 받아가시는 스타일이세요. 2달 전쯤에 같이 식사를 할 일이 있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본인도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며 비용을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통보를 하는 수준이어서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소 뭐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당당한지 친정은 돈 절대 못 쓰게 하려고 밥값도 계속 몰래 내주시는데 너무 비교가 되었죠. 아무튼 그렇게 당당한 시어머니가 너무 얄밉더라고요. 뭐 은근하게 말씀하셔도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텐데 가는 비용을 다 내라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너무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신랑한테 집에 와서 남 못 준다, 돈 없다라고 하긴 했는데 너무 싫었습니다. 그 후에 또 주말에 오라고 하셔서 들르게 되었고 가면서 신랑이 자기가 다 말할 테니까 괜히 열내지 말고 그냥 옆에 있으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신우 집으로 갔습니다. 아마 어머님도 신우도 한껏 준비했겠죠. 저걸 뭐라고 말해야 며느리도 휘어잡고 여행 비용도 받을 수 있을지 두 사람이 작당 모의한 것 같더라고요. 밥 먹고 어머님께서 먼저 얘기하시길 넌 내가 환갑돼서 남들 다 가는 여행 한번 가는 게 그렇게 싫으냐? 요새는 생일상 차리는 거 힘들고 신경 쓰여서 여행 간다고 하면 더 멋진 시어머니라고 하더라. 상 안 차리고 신경 안 쓰면 서로 좋은 거지. 그리고 여행 하나만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보면 시댁 어려운지 모르는 것 같아. 돈이 오가는 문제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싫다는 표현을 대놓고 하니? 시댁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사돈은 저번 달에 여행 다녀오셨다면서 내가 가는 건 아까우냐? 묘하게 제 탓을 하시는데 들을수록 기가 막히더라고요. 대충 줄여서 저 정도로 말한 거고 장황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안 그래도 속이 뒤집혀지는데 진짜 듣는 내내 힘들더라고요. 신랑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엄마가 지금 해외여행을 가신다며 그 금액을 해줄 수 있는 집이 우리뿐이 안 되는 상황이야. 형네도 일이 없어서 힘들고 땡땡이도 애들 학원비도 벅차서 줄인다는데 그러면 우리밖에 없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여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큰 금액을 내고 그러면 저 사람한테 내가 뭐가 되겠어?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온 나를 그렇게 형편없는 남편을 만들고 싶은 거야? 안 그래도 늘 살면서 미안한데 이번 환갑까지 형제들 형평성 어긋나게 우리만 내는 것도 이 사람한테 미안하잖아요. 엄마 나는 우리 집이랑 장인어른 댁에 똑같이 하는 것도 미안해. 받을 건 다 받아놓고 어떻게 똑같이가 되겠어? 받은 거 빚 갚는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집에 더 해드려야지. 근데 저번 달에 장인어른 여행 간 건 친목계에서 모은 돈으로 간 거야. 우리 집에 매달 주는 용돈 그거 2달치 정도 여행 때 경비하시라고 지금껏 결혼하고 명절 빼고 처음으로 이 사람 집에 용돈 드린 거란 말이야. 그걸 가지고 처가에 더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집 무시한다 했으면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 안 했지. 이 사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신랑이 말했습니다. 신우도 저한테 서운한 게 쌓였는지 옆에서 거들더라고요. 저라면 신랑이 저렇게 말하는데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은데 자기도 엄청 피해자 있냐 말을 하더군요. 그냥 생신도 아니고 환갑인데 엄마 친구들 눈도 있고 그냥 해줍시다 하더라고요. 결국엔 자기들도 돈 낸다는 소리니 저도 이제 그거 뭐라고 짜증나서 그러라고 했고 형님은 못 오셔서 제가 전화드린다고 했습니다. 각자 넉넉히 경비까지 생각해서 100만 원씩 하자고 못 박았는데 일주일이 넘었는데 돈 들어온 집안이 없습니다. 제가 100만 원씩 받아서 여행사를 예약하고 여권도 없으셔서 만들어 드린다고 했거든요. 또 저희만 돈 들였다 흐지부지가 돼서 돈만 드리거나 결국 저희가 돈 다 내게 될까봐 제가 해버린다고 한 거죠. 일전에는 항상 이런 일을 신우가 했는데 당하기 싫어서 귀찮아도 제가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예전부터 비용 처리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시아버지 생신 비용으로 3남매 집에서 30만 원씩 거들면 어디다 쓴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준비한 거는 90만 원이 안 되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쪼잔해 보이니 그냥 말하는데 신우가의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돈 빌려달래서 40만 원을 빌려달라 신랑한테 문자를 해서 빌려주면 돌려줄 때는 28만 원만 줍니다. 그러면서 그때 엄마가 오사 달래서 30 들었는데 그냥 12만 원만 내 이렇게 출처를 알 수도 없이 그랬다고 빌린 돈에서 28만 원만 갚은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돈 빌려줄 때 항상 제가 입금을 합니다. 그래서 아가씨 입금했으니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카톡을 해요. 저한테는 얼마 써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못하죠. 자기 오빠처럼 그런가 보다 하는 성격은 아니니 밑장빼기 마냥 돈 일부를 빼돌리지 못하더군요. 아무튼 결론 없이 지금 아무 집도 100만 원을 못 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댁에서 부르지 않으면 안 가요. 예전에는 시댁과 딸과 친정엄마처럼 지내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원이었다는 걸 결혼하고 바로 현실을 알게 되었죠. 더구나 바라기만 하는 시대에 꼴배기 싫어서 안 가는 거죠. 신랑도 어차피 제가 시댁 갔다 오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고 그냥 둘이 재밌게 주말 보내는 편이에요. 평일에는 서로 일이 바빠서 주말에는 항상 데이트를 하는데 토요일도 신랑이 집안 청소하고 저는 아침 간단히 먹은 설거지하고 오늘은 뭐 할까 하다가 쇼핑이나 가자 해서 바람도 쐴 겸 교회로 나갔습니다. 파주 아울렛을 갔는데 은근히 살 게 많더라고요. 이번 달 보너스가 나와서 신랑이 한 달간 수고해줘서 고맙다고 가방 하나를 사주고 전 신랑 아래 위로 두 벌을 사다 보니 신랑도 괜찮은 게 있어서 사고 저희 아버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저희 엄마 저희 아빠 옷을 사고 그러다 보니 좀 많이 샀죠. 또 아울렛이다 보니 싸게 사는 기쁨 때문에 쇼핑을 좀 했습니다. 쇼핑백이 수두룩해지고 영화까지 보고 나오니까 해서 분수대도 나오고 조경도 좋길래 둘이 사진을 찍었는데 신랑이 오랜만에 둘이 사진도 찍고 신난다고 카톡에 메인 사진을 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오랜만에 바꾼 프로필 사진이었죠. 근데 그걸 신우가 봤나 봐요. 신랑한테 카톡이 대뜸 와서는 오빠 쇼핑 많이 했네. 엄마 요새 치과 치료한다고 이번 주만 50 넘게 깨졌다. 죽분이 못 뛰셔 오빠 보너스 받았으면 좀 보내줘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신랑이 결혼 전 시댁집 빚 때문에 월급을 바쳐서 보너스 성과금들 다 깨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충 언제 보너스가 나오고 성과금이 나오는지 알죠? 그 메시지 보자마자 전 같이 보고 짜증이 나서 좋았던 기분이 다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답장하지 마. 연금 넣어드리고 용돈 따로 드리는데 무슨 보너스 타령이야. 아니 우리 쇼핑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나? 아 짜증나 이랬더니 신랑이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기분 좋게 놀고 왜 이러냐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집에 가는데 제가 짜증이 나서 신랑이 저녁까지 먹고 들어가는 거 싫다고 하고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또 들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 진짜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뭘 이렇게 맨날 들리라고 난리인지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더라고요. 연락이 안 왔으면 저희 집에 엄마 아빠 옷 산 거 드리고 일요일까지 있다 오려 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시댁에 갔더니 저녁 먹자고 아파트 단지에 나왔더라고요. 신우 식구들은 먼저 앞에 식당가에 있다고 어머님을 모시고 오라는데 어머님께서 저희 뒷좌석에 타시고는 뭘 이렇게 많이 샀냐고 저희 거를 하나씩 보시는 거예요. 참나 아무리 자기 아들이랑 며느리여도 그렇지 저희 쇼핑백을 왜 하나씩 열어보나요? 세일하길래 싸게 샀어요. 이랬더니 아무리 싸도 이게 싼 거겠니 니가? 이유 어때요? 매번 저보고 사치스럽다고 하시거든요. 애가 손이 크다면서. 자기 만족 아닌가요? 100만 원을 벌어서 200짜리 가방 사는 것도 아니고 여유 있는 돈 안에서 사거든요. 솔직히 저 가방 좋아하고 옷도 제가 예뻐 보이는 거 사고 싶은데 그게 그런 브랜드일 뿐이고 예쁘면 싼 곳에서도 삽니다. 근데 그렇게 쭉 살았고 그래도 탈 없이 돈 열심히 모으고 착실히 살았는데 왜 저한테 저런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결혼하고 솔직히 처녀 때보다 더 적게 사고 비싼 가방 사고 싶은 모았다가 사지 예전처럼 사재 끼기 하는 것도 아닌데 저 결혼 때 금가락지 하나 안 해주시고 번번이 사치스럽다고 하시네요. 어쨌든 딱 보다가 브랜드가 딱 중년 제품 거 보시더니 저희 엄마는 아직도 55치 쓰거든요. 아빠도 젊은이 체격 같고 어머님 사이즈와는 천지 차이죠. 딱 저희 집의 것인지 아신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상했는지 고깃집 가고 있는데 이빨이 요새 아파서 먹질 못하네 마네 요새 신우가 돈을 너무 많이 썼어 늙은이들 치과 가면 돈이 오줌 많이 나오냐 등등 막 이런 말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한우 잘만 드시더만 무슨 이빨이 아프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불렀으면 부른 사람 집이 돈을 내야지 한우 먹고 싶어서 오라 했구만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희가 계산했거든요. 저희 둘이 가고 어머님이랑 신우집 사람은 애들 둘이랑 신우 부부까지 갔는데도 말이죠. 아 그리고 진짜 시댁 나올 때까지도 돈 옷 한 장 어머니 거 살 수 있죠. 근데 저 아예 안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4월인가 어머님이랑 아버님께서 저 결혼하기 전까지 등산이고 뭐고 안 하던 양반들이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랑 등산 간다고 저희 직원 할인으로 옷 좀 사자고 신우랑 형님 댁은 한 분씩 등산 하나 해드렸어요. 그거 얼마 하나요? 어차피 그것도 우리 직원 할인 받은 거고 직원 할인 받으려고 저의 카드를 썼으니 옷값은 결국 저희가 지불한 건데 5월도 더운데 바람막이 사시지 무슨 열피까지 있는 잠바만 50만원 이상 하는 거 고르시고 2월 상품 30만원 하는 거 색만 다르고 기능 똑같고 외피도 있는데 그건 별로래요. 아버님도 똑같이 그러시고 바지에 셔츠에 모자까지 진짜 후두루루하게 돈을 썼습니다. 근데 뭘 또 해드리고 싶나요? 저것도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면 제가 그까짓 거 못 해드려요. 근데 살 때 보면 진짜 얄밉게 합니다. 저보고 사치스럽다 하지만 제 눈엔 시댁 사람들이 그래 보여요. 버는 거 없이 비싼 것만 아는 진짜 집에 돌아와서는 신랑한테 괜히 분풀이를 했습니다. 이제 용돈도 안 준다고 잘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친정에는 안 주는 그 용돈 3남매 중에 저희만 드려요. 그러니 저희가 돈줄인 줄 나시나 맨날 돈돈하시네요. 신우도 그래요. 이제 결혼을 해서 처도 있는 오빠 보너스가 나오면 어머님 드리고 신우네 살림 좀 도와줘야 해요. 무슨 11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너스 받으니 줘야 된다는 원리는 어디서 나오나요? 그렇게 나눠 갖는 거면 전 뭐하러 야근하면서 일하고 돈을 벌어요? 그 돈에 어떤 도움을 주셨다고? 어머님께서나 신우 1호는 보너스 나오고 성과금 나오면 3남매 중에 가장 여유 있으니까 시댁 좀 도우라는 거죠. 내 가방 살 거, 내 비싼 브랜드 옷 입고 우리가 먹고 놀고 쇼핑할 돈을 아껴서. 근데 왜요? 그럼 진짜 갑부들은 사돈에게 팔종까지도 먹여 살려 하는 의무 있는 거예요? 가끔 필요한 거 사드리고 명절 챙겨드릴 순 있지만 용돈 이제 끊자고 했습니다. 다들 걷어서 하든지 우리가 해드리니까 끝이 없이 바라기만 하는 것 같다고 신랑도 마음이 많이 안 좋겠지만 이렇게 호구 잡혀 살기 싫어 딱 끊자고 했네요. 25일에 전화가 오시겠죠. 돈 안 들어왔다고. 하지만 정말 이제부터는 딱 끊어야지 안 되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열받아서 진짜 재수없게 썼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속이 풀리네요. 서로 같은 회사에 있다 보니 같은 직원에게 속풀이해도 신랑이 욕이니 말도 못하고 제가 답답했거든요. 아무튼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이 같이 분노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저보고 치사하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제가 치사할 수 있지만 진짜 용돈은 이제 끝입니다. 솔직히 처음에 마음속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시댁에 여유가 없는 편이니 용돈 드리는 거 선심 쓰고 예쁨 받으려고 한 거였죠. 신혼이었고 새댁이니 세상 사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진짜 궁핍해봐야 제 눈치라도 보겠거니 싶더라고요. 시댁의 생각은 이거예요. 저보다 신랑이 직급이 높습니다. 당연하죠. 나이차도 좀 있고 저보다 먼저 입사를 했으니. 그렇다고 몇천 단위는 아니고 연봉 1,000만 원 정도? 우리 아들이 돈을 안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돈도 너보다 많이 받고 맞벌이의 너희는 벌써 전셋집까지 있으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연봉이 제가 좀 더 작지만 더 버는 사람이 그 차인 만큼 자기 집에 기부해야 돼요. 더 벌던 말던 아들이 가정을 꾸린 이상 이건 저희 돈이잖아요. 그럼 제가 몇천 더 벌면 제가 우리 집에 퍼줘야 하나요? 사실 시어머니께서 모르지만 전 따로 펀드와 주식을 해서 나름 수익을 내거든요. 그렇게 치면 서로 비슷한 정도이고 저는 시집 오면서 현금 1억 주식과 적금이지만 가지고 왔고 신랑은 어머니께서 나도 해준 게 없어서 2천 가지고 결혼하고 뭐하고 축의금까지 가지고 가셔서 빈털터리로 왔는데 그럼 제 신랑이 1억을 모여서
동등해질 때까지 저는 지출을 마음껏 하면 돼요. 맞벌이 저라고 하고 싶어요. 친구들 그냥 어느 정도 남편이 벌고 많이는 아니어도 전셋집이 있으면 그래도 알뜰 살뜰 살림은 합니다. 저야 사실 그럴 성격이 못 되지만 일 욕심도 있고 어쨌든 저도 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야근하고 일에 치이고 스트레스 받으면 저도 살림하고 싶을 때 일 때려치우고 쉬고 싶죠. 근데 저희가 뭐 있다고 제가 일을 치나요? 어머니께서 일도 안 봐주신다고 했지 도와주신 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사실 전셋집을 우리 아빠가 해준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신랑이 먼저 무이자로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할게 갚아 나가자 해서 매달 친정에 돈을 드리는데 무이자일 뿐 우리 집은 아니죠. 아빠한테 다 갚기 전에는요. 그런데 왜 자꾸 너희는 그 좋은 전셋집도 있고 돈 걱정 뭐 있니 좀 더 모아서 집 사면 되겠네 하시는데 누가 들으면 작가라도 떡하니 있는 줄 알겠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개털이라고 사정이 3남매 중에 가장 안 좋아서 형편껏 해드릴게요. 이렇게 위에 적은 것처럼 다 말하려고요. 그동안 호구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제 살 길 제가 찾아야죠. 왜 이렇게 못돼 먹었느냐. 놀부 마누라 신보다 이러는데 그렇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른다고 간 제 잘못이지만 신혼 초기에 자꾸 돈 거릴 때 핑계대면서 밥 같이 먹자 아프다 등등 자주 불러서 짜증나서 안 갔더니 가족끼리 모이지도 못하냐고 화목한 집안에 저 들어오고 파투난 것처럼 굴길래 차라리 짜증나도 가서 할 말은 하게 되네요. 어른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어머님 그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런 말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저 같으면 창피해서 다시 며느리 앞에서 헛소리 못할 것 같은데 참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나 봐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시댁에 갈 때도 허름하게 해서 가려고요. 제가 뭐만 좋은 거에서 가면 셈을 내고 너희끼리 잘 산다고 하니 그것도 너무 듣기 싫습니다. 저희가 무슨 봉인 줄 알고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시댁 이제는 용돈 딱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